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꽤 오래됐는데 대학 동기생들 모임이 최근에 결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많은 새로운 친분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한 친구도 있고 열심히 자기 전문 분야를 살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긴 친구들도 좀 있고요. 다양한 경험을 쌓은 친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주식과 관련해서 한번 레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50대를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50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분들이 이제 앞으로 50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내가 50대가 된다라면 어떻게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편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는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라고 저는 친구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던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공통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런 문구를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억울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다음 사항을 꼭 지키기 바란다 라는 저의 당부사항을 담았습니다. 첫째, 평생 잘 아는 종목 20개만 투자한다고 마음먹어라. 이제 슬슬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젊은 시절 상대적으로 잘했던 공부는 이제 추억일 뿐이다. 새로운 용어는 낯선 외계어일 뿐이고 그 대신 20종목에 대해서는 박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파고 또 팔아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종목풀 영상을 올렸을 때 20개에서 50개 내외의 종목풀을 유지하라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0개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50이 넘어서 종목풀을 구성하려고 한다라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많은 이제 어르신들 얘기가 지나가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시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겪는 현상입니다. 그걸 나 혼자 극복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30, 40대부터 50개가 쌓여온 분들은 50대, 60대가 가서도 50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아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50대에 새롭게 종목풀을 구성하려고 하신다라면 저는 20개가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일단 20개로 잡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용어를 익힌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극복해내야 되고 그 대신 종목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온 경륜, 노하우를 잘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파고 또 파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20대 투자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는 과정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0대 정도 되면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추진이 되고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야 추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투자자들은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면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따라서 50대는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배제 법칙을 작동해라. 투자할 주식과 투자하지 않을 주식을 구분해라.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20개만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까지 굳이 가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신세대들의 어떤 상황에 맞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엔터 주식 같은 경우 젊은 가수들 요즘 잘 모르잖아요. 굳이 그런 것을 투자할 이유는 없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금 관리에 신경을 써라. 주식은 확률 50%의 게임이 아니라 30%의 게임이다. 이 내용을 궁금하면 제 책을 사일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영상에 이미 다 올렸던 내용이죠. 이제 우리 나이에 슬슬 자식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용돈 줄 돈을 놔둬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돈으로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된다라면 이제는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자제분들이라든지 손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가 길죠. 50대면 최소한 30년 이상, 뭐 길게는 40년까지 우리가 별 소득 없이 노후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식으로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좀 긋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특히 이런 경향들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죠.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최소한 30년 살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몸도 아플 거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비가 들어갈 텐데 모아놓은 돈은 작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식을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돈을 좀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거기에 성공 확률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의 룰이 달라지고요. 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50대에 새롭게 주식을 배워서 이걸 가지고 전문 투자자들처럼 20%, 30%, 40%, 심지어 100%까지 수익을 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일단 모아둔 돈이 작으면 이걸 주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대안을 찾으세요. 주식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낮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게 뭐죠? 자식들 대학 등록금, 시집장가 갈 비용, 이건 절대 건드리셔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돈으로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죠? 자식들 대학 안 보낼 건가요? 시집장가 안 보낼 건가요?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매매 일지를 꼭 써라. 기록을 남겨야 발전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도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 이름이 가물가물하다. 매매 일지는 종목 선정 이유, 매수 매도계획, 매매 리뷰 등으로 작성해라. 요거는 제가 매매 일지편에 말씀드렸어요. 40대만 돼도 공감할걸요? 여러분들 일주일 전 점심 식사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다음엔 요거 요렇게 고쳐야지, 이번엔 잘했으니까 반복해야지,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어요. 더군다나 50대 들어가면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매매일지 꼭 써야 됩니다. 뭐 자세히 안 써도 돼요. 자세히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최소한 내가 이것은 느꼈고 배웠고 고쳐야 되고 잘한 걸 뭘 해야 되겠다라는 점이라도 최소한 남겨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매매일지의 중요성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책을 많이 봐라. 공부해서 돈 좀 벌어보자. 대신 유튜브는 좀 멀리해라. 반대로 하다간 투자의 주관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활용을 적절히 잘 하시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주관이 생기기 전에 일반적인 시황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된다면 나의 주관이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책을 통해서 토대를 쌓고 그 위에 유튜브를 올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친구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식 투자로 평정심을 잃고 생활의 안정이 방해된다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껴라. 심장병으로 우리보다 먼저 골로 간다. 골프 프로의 손은 굳은 살이 없다. 투자의 고수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대 넘으니까 이제 심장병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모든 연령층에 다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라면 다행이죠. 근데 주식 투자로 일상생활이 흔들리고 돈도 못 번다. 이건 최악 아닌가요? 그럼 뭔가 하나 그만둬야죠. 뭘 그만두겠습니까? 주식을 그만두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일상생활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특히 40대, 30대라면 직장생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한때 20, 30대들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리고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돈을 벌다 보니까 나도 파이어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다가 다시 지금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자, 돈을 좀 아껴 쓰자,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씁쓸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은 돌아가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코인이라든지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면 누가
힘들게 10,000원 버스 타고 10,000원 지하철 타고 출근해가지고 녹초가 돼서 퇴근하겠습니까? 다 그냥 주식으로 돈 벌죠. 그런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지킨다라면 평생 주식으로 용돈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용돈의 목적을 두어야지 팔자를 고치려 하다가는 팔자가 사나워질 수 있다. 주식은 인생 금전의 큰 대안이나 로또가 절대 아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라. 라고 저는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대, 30대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되더라도 서로 이것을 만회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40대, 50대, 60대에 가면, 특히 50대 넘어가면 실패는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60대 가면 더욱 그렇고요. 따라서 목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억울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인정하실 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이 현실 가능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 제 영상에는 항상 이메일 주소를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보내주신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